박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의 국내 주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아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좋기도 하고 시장이 좋아도 내려가고, 나빠도 내려가고, 환율도 올라도 하락하고, 내려도 하락하고, 이 무기력한 증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저임금 그리고 일본의 고품질 사이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넛크래킹이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되기도 하고요. 또 알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비관론들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흔히 주식시장을 이익의 함수라고 배워왔습니다. 정말 이익이 나는 종목이나 시장만 상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가가 세상 돈을 다 끌어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딱 이익이 큰 종목이나 증시가 반드시 상승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부도 위기에 계속 몰려 있었던 베네수엘라요. 한 해 동안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률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넛크래킹 상태라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4년도 한 해 동안의 수출 동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전체 수출액이 5,731억 100만 달러, 지난 2013년도보다도 2.4% 늘었습니다. 수입액은 5,256억 6,600만 달러, 역시 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무역 수지는 474억 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수출액과 무역 흑자 모두 종전의 사상 최대치를 작년에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물론 단지 무역 흑자만 늘었다고 한다면 불황령 흑자를 의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무역 규모도 1조 987억 9,7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은 것이고 이쯤 되면 지난 4년 동안 수출입 동향은 매우 정상적인 흐름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수출 비중이 높아서 수출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가 지난 2014년도에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 흑자, 사상 최대 무역 규모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소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마이너스 4%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 최근 신용등급마저 CCC 등급으로 3단계나 추락한 베네수엘라는 작년에 주가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었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오히려 신용등급이 AA-로 상승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요? 이거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도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인덱스로 91을 어느덧 넘어서 버리는데요. 당연히 전 세계 대부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네 환율은 오전장 내내 1097에서 98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통화 중에 하나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 환율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주가는 이익의 변수다라는 가정은 명백하게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 바로 수급의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머징에 속해 있고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당연히 이머징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격적인 매수세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악재를 하나 더 업고 있는데요. 바로 후강통 이후 곧 중국의 본토 A 시장이 외부에 개방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해소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MSCI에서 인정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비중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같은 시장 안에서 큰 시장이 새롭게 진입한다면 트래킹 에러를 우려하는 자금의 이동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중기적으로 우리네 증시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글로벌 포트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중국 A 증시가 이머징 편입될 수 있다면
이머징 시장 내에서 중국 비중은 현행 18.9%였던 것이 최대 27.7%까지 급증하게 되는 반면 한국 비중은 당연히 15.9%에서 14.2%로 무려 1.7%포인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모두 10.7%가 중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중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펀더멘탈과 별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적도 최근 4년간 없었습니다. 단지 주변 국가들 간의 포트 제조종 수요와 맞물려서 다소 수급적 흐름이 좋지 않을 뿐입니다. 박문하 이사님.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수급 포트폴리오 제조종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 말의 뜻이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이 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MSCI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편입을 시켜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한 2년짜리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번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자금은 서서히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불안한 수급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혹시나 좀 다른 이게 외국계 자금이라면 여러 계통이 미국계도 있고 일본계도 있고 유럽계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외국계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동안 환율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주로 주가가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만 가지고 봤을 때 원화는 강한 통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 환율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이 수급상의 문제, 그러니까 포트 재조정 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원화까지 약세를 보였더라면 더 많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이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으시죠. 이미 상당 부분 자금들은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중후반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급도 확연하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매우 좋은 장세가 저는 올 하반기쯤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충격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분석이 있는데 우리 박 이사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1994년도하고 2004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올 자금들은 이미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갈 돈들이 많은 겁니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빠져나갈 건 다 빠져나가는데 나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셔 이펙트니 무슨 유동성 효과니 경제학과 관련된 이론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었던 유동성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2004년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2004년도 6월 달이 거의 저점이었다라는 거. 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동안 내내 우리나라 증시는 강했었다라는 거, 그걸 증거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